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명사의 대명사의 일치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시제일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동사의 시제 판단을 하실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학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동사와 관련된 문법 시험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뭘 확인하자? 그죠? 수의 일치를 확인하자. 그죠? 첫 번째 수의 일치를 확인하자 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역시 동사와 관련된 거니까 시제의 일치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해당되는 올바른 시간 부사 어구와 또는 문장에 들어있는 기준 동사와 그리고 수식 문장 간의 어떠한 시간의 일치를 따져주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사에 보시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다른 시제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이 아닌 거는 그죠? 과거의 시간대라면 과거가 되는 거고, 지금을 기준으로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역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순 과거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 시제가 있고, 쭉 하고 있다, 그죠? 얼마 동안 하고 있다, 계속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결과를 미쳤다, 이런 개념의 완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죠? 경험, 그리고 계속, 완료, 결과,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뭐와 기분을 그죠? 잡으셔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해당되는 각각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랑 연결을 지으셔야만 올바른 그죠?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동사가 나타나는 시간과 동작의 진행, 완료 여부를 나타내는 것,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별표를 쳐주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문장 안에는 그죠? 해당되는 시간 부사 어구와 또는 시간 부사 절 또는 전치사를 활용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반드시 들어있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심화 발전시키면 기본적으로 주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수식 어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주절과 수식 어구 간의 문장에 대한 긴밀성을 따지는 것도 하나의 문제풀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인트 8 보시면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물어보는 시간 어구가 있는데요. 자, 단순 과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런 시간 어구를 얘기하는 거야. 자, in 1999년 이런 식으로, 그죠? 어제 다 시간 어구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뭐 할 때, 이런 것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무슨 시제를 쓰냐면 과거 시제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ince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래로라고 하는 뜻이고, 자, for 플러스 기간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얼마 동안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게 나오면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포인트 9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컴마가 찍혀져 있으니까는 요만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when, 그죠? 기본적으로 if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be going to, 그죠?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미래 시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똑같이 미래로 쫓아오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특별히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과 after 등이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그죠? 기본적으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면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을 나타내는 if나 unless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가 역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뒤쪽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바로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1번에 보시면 자, my parents, 우리 부모님들은요. moved, 과거 동사고 have moved, 현재 완료입니다. 어디로 갔냐면 Vermont로 갔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when이 있고 was라고 하는 과거가 보이죠. 그죠? 이거는 지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바로 과거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about this time, last year이라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작년 이맘때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시간대가 작년이니까 당연히 동사 구조가 지금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과거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밑에 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2017년이라고 하는 과거 통제 시간 어구가 등장했죠. 그러면 지금에 대한 아이디어가 섞여 있는 게 아닌 온전히 과거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번 The agency collected and has collected millions of images of faces to use in facial recognition programs for the past 10 years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별표 잠깐만 치시고 필기 잠깐 합시다, 여러분들. 자, 지난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 부사 어구가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겨있는 구조가 보이면 이 아이들은 언제나 시제를 현재 완료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기 분명 뭐로 돼 있냐면 자, in the last 기간, 그 다음에 in the past 기간, for the last, over the last, during the last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보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아이랑 연결하라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 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석적인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죠? 이 아이를 가지고 그죠?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얘는 시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요. 자, 분명히 뭐로 돼 있냐면 앞쪽에 별표, 그죠? since라고 돼 있죠. 자,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나왔네요.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등장했어요.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현재 완료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의 진행 형태니까. 그래서 20세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잠깐 볼까요? 전 세계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 Lending, 그죠? Lending by bank to small company and individuals is will be fully restored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접속사죠. 그럼 부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절이 분명히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그죠? 미래로 wil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에 대한 개념이지만 확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미래를 정확성을 쓰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정 형태로 한 단계 뒤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가정법 들어가면 역시 같은 개념으로 배우십니다. 또 봅시다, 여러분들. 그죠? 커리어의 pressures가 종종 사람들을, 그죠? 뭐 하도록 여러분들? working long into the night. 밤새도록, 그죠? 밤새도록. 아주 밤이, 그죠? 맞기까지 오래도록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읽고요. Some people tend to believe in that the work will never get done unless라 돼 있죠. unless는 우리가 알고 있는 if not 이라고 하는 조건 부사절에서 주절이 지금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도 will로 쓰는 게 아니라, 그죠? 현재 시제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역시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제 배우실 건데요. 우리가 영어로 가정을 subjunctives라고 써요. sub은 아래로 뒤로라고 하는 접두어고요. 정트는 연결하세요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는 내가 현재라고 하는 기존점에서 현재에 대한 가정을 얘기하고 싶으면 표현 형태는 한 단계 뒤쪽으로 밀어낸 과거로 쓰는 거예요. 역시 내가 미래를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죠? 확실한 형태가 아닌 일종의 가능성, 가정에 대한 얘기라면 당연히 현재 동사로 쓰는 게 맞겠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차근차근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시제를 일치하라라고 하는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초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왔고 또는 1학년 과정을 겪어내는 이 과정에서 본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많은 문법적인 지식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오거나이징 시켜서 정리를 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재를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프랙티스 또는 패턴을 노트에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으면 내신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법은 모의고사 형태든 내신이든 간에 정해져 있는 양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 유닛 4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